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매주 무엇이든 보러 가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또 오늘도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네, 이거 대본 이제 좀 이렇게 무슨 공연을 소개할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이런 멘트를 하나씩 넣으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네. 귀에 쏙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목소리 좋게 해서. 예. 네. 근데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코너. 그러니까 안영수 대표님이 제목도 제안하셨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니 그 처음에 이제 저를 섭외하셔서 공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작가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냥 이제 가만히 코너명을 생각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KBS이기도 하고 제가 나와서 결국 이제 목적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이라도 공연장에 좀 가실 수 있게 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무엇이든 보러 물어보세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번뜩 생각이 나서 그냥 무엇이든 보러 가시라고 한번 아이디어를 냈죠. 출연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효과가 있었다고 좀 얘기하셔야죠. 저한테 공연장 오셔서 저 시사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셔서. 아니요, 결정적으로 안영수 대표님 얼굴을 몰라요. 아 그래요? 청취자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면 몰라도. 네, 안녕하세요. 대학로에서 만나시면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네. 일단 조금만 더 하시면 지금 시사야 듣고 공연 보러 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니까요.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한테 기회만 계속 주시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런 탓도 좀 있어요. 사실 저도 영화관에 가는 횟수하고 공연장에 가는 횟수 이렇게 꼽아보면 영화관 10번 정도 가면 공연장 한 번 갈까? 접근성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연계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공연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시장이 훨씬 더 좀 큰 시장이라 공연이 근데 대학로 어떤 특정한 공연장에서 하루에 한 번 제한되는 공간 일정 기간에만 딱 하니까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시사야 같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런 꾸준한 노력을 좀 하다 보면 조금씩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방송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 주변에 공연장들이 좀 많이 들어서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청취자분들이 공연을 내가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욕구가 확 생길 수 있게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 어떤 겁니까? 네, 오늘도 그 공연을 이제 제가 한 몇 주 동안은 한 편씩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은 좀 좋은 연극이 있어서 두 편을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 편으로는 부족하니까 두 편으로. 한 편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공연이 너무 금방 끝나요. 공연 기간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편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처음 소개해 주실 공연은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공연은 이제 연극인데 두 편 다 연극인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연은 연극 트루웨스트라는 작품입니다. 트루웨스트요? 네, 트루웨스트. 웨스트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맞아요. 설극 뭐 이런 것 좀 떠오르는데요. 네, 서부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연극 트루웨스트는 가서 공연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연관성이라고 하면 이제 대사 중에 공연의 어떤 그 내용 설명 중에 이게 사막, 서부 이런 게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완전 없으면 제목을 잘못 지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서부와 연관성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는 네네. 이 공연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잠깐 저자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예. 드리는 게 더 소개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이 작품 저자가요. 그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최고의 작품에 시상하는 오비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오비상을 11번이나 수상한 그래요? 작가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퓰리처상까지도 예. 받았던 작가이고 작가 이름은 샘 셰퍼드라는 작가고요. 네. 이 작가가 1984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상. 네. 이 상을 수상한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해서 작가로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상 이상인데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이 작가가 또 배우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네요. 예, 제가 시사에서 소개해드리는 공연들을 보면 보통 작가의 능력이 뛰어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연극 두 교황도 네네. 작가가 훌륭하다는 말씀을 그렇죠. 제가 드렸었는데 예. 이 작가의 생각이나 어떤 상상이 극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공연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네. 놀라움이 좀 느껴지는 작가가 정말 대단한 거. 그래서 저도 혼자 이렇게 막 상상하다 보면 예. 그냥 훅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좀 습작을 해서 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나중을 위해서 예.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가의 예술이다 이렇게 연극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루웨스트는 네네. 이 특이한 게 뭐 3부작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이 작가가 샘 셰퍼드라는 작가가 갖고 있는 작품 중에 우리나라로 번역됐을 때 예. 매장된 아기, 그다음에 굶주린 층의 저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예. 이 작품과 함께 더불어서 가정 3부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바로 이 연극 트루웨스트입니다. 가정 3부작? 이게 어떤 거죠? 가정 저도 3부작?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정 3부작 그러면 왠지 따뜻한 뭐 가족의 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가정 3부작 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예. 자녀의 마음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 이게 가정의 붕괴를 다룬 3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의 붕괴를 다룬 3부작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가정이 어떻게 붕괴되어 가고 가족이 결국은 각각의 인물들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써낸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분위기가 조금 묘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트루웨스트라는 제목에서 주는 느낌, 가정 3부작, 가정의 붕괴 이런 걸로 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드라마를 가서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 내용이에요. 그럼 혹시 막 싸우고 이러는 것도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 역시 어떻게, 진행자님께서는 아니 뭐 말싸움하고 뭐 이런 거 말싸움으로 그런 거 많이 시작해서 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조그만 소극장에서 서로 그 죽일 듯이 싸우는 액션이 나와서 관객들이 바로 코앞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봐야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장면까지 좀 연출이 되는 작품입니다. 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관객하고 혹시 또 뭐 몸싸움을 하거나 이러는 뭐 그런 씬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전혀 그렇진 않은데요. 관객들이 이 TOM 2관이라는 공연장에서 하는데 2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공연장이라서 바로 코앞에서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관객들이 진짜 눈앞에서 싸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관객들이 그 배우들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가정 3부작인데 네네네.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붕괴를 얘기하고 있고 싸움이 등장한다. 네네네. 하여튼 기존의 우리 고정관념을 다 깨는 그런 연극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매우 거친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캐릭터예요. 서부에서 한참 동안 방랑을 하다가 돌아온 것 같은 아주 거친 모습에 욕도 좀 서슴없이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동생은 아주 반듯한 모습. 넥타이를 처음부터 그 뭐라 그러죠? 그 자켓 속에 입는 베스트라고 하나요? 제대로 갖춰 입는 이렇게 안에 입는 거예요. 받쳐 입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생이 있고요. 이 동생은 굉장한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시나리오 작가인 동생이 이제 곧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과 계약을 바로 앞두고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모습이 완전히 대비된 모습으로. 이런 두 형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무대 위에 나온 다음에 한 번도 거의 퇴장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이제 배경은
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가 잠깐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서 동생한테 집을 좀 봐달라고 해서 동생이 집에 와 있어요. 예. 근데 집을 떠난 지 한참 된 형이 우연찮게 이 집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죠. 예. 둘이 만나게 됐을 때부터 이제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면서 뭐 형은 계속 거칠게 얘기하고 동생은 꾹꾹 참아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생과 곧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던 헐리우드의 프로듀서가 예. 찾아옵니다. 예.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형이 돌아다니면서 이 언변이 좋아요. 예. 그러면서 프로듀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동생이랑 뭐 영화 계약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술도 한 잔 마시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 프로듀서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더니 프로듀서가 어느 순간 동생의 이야기보다 형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생과 하는 계약을 거기서 안 하기로 하고 예. 형과 영화를 찍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동생 입장에서 화가 그렇죠. 나겠는데요?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날 것 같다. 이게 저희가 보통 상상하는 시나리오의 어떤 전개인데 예. 또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은 생각보다 그 이야기에 속은 상한데 형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 형은 이야기만 통해서 그 영화 감독한테 영화 프로듀서한테 자기의 얘기를 영화로 만들자고까지 계약이 됐는데 형은 시나리오를 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네. 방금 계약을 뺏긴 동생한테 자기의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얘기할 테니까 네. 구술할 테니까 동생 너가 그렇죠. 번듯하게 시나리오로 만들어 달라. 예. 근데 이 동생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형한테 하나 부탁을 하죠. 뭐라고요? 자기를 형이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그 사막 서부로 데려가 달라고. 예. 사실은 동생은 늘 형의 모습이 부러웠었던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부러웠던 거군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티격태격 해가면서 그런 속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아까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입고 있었던 모습을 동생이 벗어던지기 시작하면서 예. 형이 썼던 모습 그대로 술을 먹으면서 형이 공연 1막에 보여줬었던 거친 모습을 동생이 막 티를 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관객은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고 웃기도 하는데 네. 이 묘한 긴장감이 하나씩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둘의 관계가 묘하게 긴장감 있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설명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네네네. 둘이서 오래간만에 형 동생이 만났는데 막 격렬하게 싸우다가 네. 갑자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서 네. 같이 동업자가 돼서 네. 동생이 그러면서 확 변해가지고 네. 모범생이 이제 형의 모습으로 확 변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다가 아까 그 여행을 갔다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서 예. 이 형제가 갖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불만 같은 게 표출이 되면서 둘이 갑작스럽게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요? 예. 네. 이제 각자의 모습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형에 대한 이게 자기의 그 시나리오가 뺏겼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되면서 둘의 그 형제가 갖고 있었던 가슴속에 있었던 것들이 부닥치면서 그 조그만 소극장에서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극적이네요. 네. 지금 배우들의 에너지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공연의 매력이 바로 그거 같은데 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공연을 초연했었던 오만석,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이 초연을 오만석, 조정석 두 명의 배우가 있어요. 네, 초연 때 멤버였었거든요. 근데 이 배우의 연기, 배우의 어떤 그 극 중에서의 에너지가 표출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낀 오만석 배우가 이후에 벌써 올해로 세 번째 연출로 참여하게 됐어요. 연출로요? 네. 배우가 아니고요? 네. 배우로 시작을 해서 이 공연을 세 번째나 연출로 이번에도 역시 연출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배우 출신의 연출이 느끼는 이 작품의 매력은 배우의 그 에너지가 물씬 풍길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 공연을 계속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연극에 네네.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네네네. 배우에서 시나리오도 쓰지만 배우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약간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배우 예술, 그 무대 예술이 거의 사실은 배우가 돋보이기 위한 예술이니까 예. 배우들이 그 여러 가지 공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기 탤런트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 공연만큼 배우로서 극중에서 에너지를 크게 발산하고 특히 동생을 맡은 캐릭터는 처음에 얌전했던 모습에서 형같이 거칠게 확 변하는 모습 그리고 몸으로도 예. 땀 흘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 객석에서 그 배우의 어떤 에너지를 느끼는 관객들은 이 트루에스트의 매력을 물씬 느끼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연기하고 있는 배우가 더 이 작품의 매력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만석 배우도 연출로서 이 작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시사야 제가 처음 방송에 있었을 때 네. 오만석 배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시사야 애청자라고 하면서 예. 아니, 진짜. 정말로. 지금도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제가 이 방송을 오만석 배우가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신 거 아닌가. 네,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이고 배우 예술이기 때문에 배우가 좀 돋보이는 그 작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외국에서 처음에 공연될 때요. 네. 1980년에 초연됐을 때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토미 리 존스. 네. 이 배우도 이 공연을 참여했었고 제일 유명했었던 사례는 그 초연됐던 1980년 말고 2년 뒤에 그 명배우죠. 존 말코비치가 이 공연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연기 신이 나타났다. 이런 호평을 받을 정도로 존 말코비치가 이 역할을 아주 그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좋아하는 공연. 그럼 뭐 무엇보다도 배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작품이겠군요. 네, 배우의 에너지, 네. 호흡, 그 공연하는 시간 약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연극이라고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오만석 배우 듣고 계시죠? 네. 네. 자, 오늘 두 번째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은 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좀 다른 공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방송 때 웰컴 대학로라는 그 거리 축제, 네. 대학로 축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예, 그게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9월 24일 토요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행사예요. 근데 이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네. 웰컴 시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웰컴 대학로 그 행사 기간 내에 여러 가지 9개의 공연을 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공연장에서 그 끊이지 않고 1관, 2관에서 쭉 연결돼서 9개의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공연이 지난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던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라는 뮤지컬이 하나 있고 작은 공연장 2관에서 공연되는 첫 번째 공연이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연극입니다. 아버지와 살면요? 네네네. 뭔가 할 듯 말 듯한 스토리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작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루웨스트 이런 느낌보다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도 훨씬 더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 같은 이런 느낌의 공연인데 이 작품은 좀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많이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 작품이 이제 1994년에 이노우에 하사시라는 일본인이 이끌던 극단에서 초연된 공연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공연이 이제 그 공연되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공연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광주 학생운동 그 광주 항쟁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각색되어져서 공연됐던 적도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웰컴 대학로에서 하는 이 공연은 그 문화 프로덕션 도모라는 곳에서 올리는 작품인데 일본에서 했었던 그 작품을 거의 그대로 만드는 작품이고 2020년에 재작년에 대구에서 했었던 소극장 그 열전 때 공연됐었던 작품이 그 버전이거든요. 네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1948년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3년 정도 된 어느 날이 배경이고요. 네. 미세라는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가 있고 이 사서는 원폭이 있었던 날의 트라우마를 갖고 좀 살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사서한테 기노사키라는 사람이 원폭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찾아와요. 근데 이 기노사키와 미세가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썸이라는 것을 이제 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세는 그날 3년 전에 있었던 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것에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런 사랑 또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 감성이 느껴지네요. 네. 네. 그때 이 미세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예. 미세한테 그건 아니다. 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미세의 아버지는 사실 원폭이 있었던 그날 미세가 보는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그렇군요. 네,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예. 이게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이 공연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다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공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로에서 하는 그 웰컴 대학로 축제의 첫 번째 개막작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번 주말에 끝나요. 이번 주말에 끝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저희 공연 코너 제목 같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요. 근데 실제 느낌이 어떻던가요? 지금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공연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딱 아버지와 딸 미세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썸을 타게 되는 기노사키라는 그 남자 배우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 배우도 안 나와요? 네. 무대가 굉장히 미니멀하고 요즘에 뭐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 뭐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막 소개들 많이 하는데 오랜만에 아주 미니멀한 장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70분밖에 공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데 심장이 멎을 만큼의 감동과 아픔이 느껴지고 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동시에 그게 아버지와 부녀 간의 관계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이 먹먹함이라 동시에 따뜻한 웃음까지도 웃음을 지으면서도 먹먹한 느낌이 남는 전쟁이라는 것이 남겨준 이 시대의 그 아픔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아주 밀도 있는 공연일 것 같다. 네. 예, 우리나라와 그런 생각이 일본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로 여러 가지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연 얘기 듣고. 네. 이 웰컴 대학로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 혹시 더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한 작품씩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총 9개의 작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어떤 작품은 3일만 하고 어떤 작품은 2주 정도 하고 이렇게 일정이 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연극 뮤지컬 그다음에 무슨 비보잉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공연도 있고 아주 어린 친구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이소부화라는 제목의 공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그리고 대학로 거리 축제가 매주마다 있으니까요. 네네. 주말에 오셔서 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날씨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바람 쐬실 겸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시려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